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김태훈, 필명 베니아님이 쓰신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이에요. 이 책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친근한 가이드북이에요. 청약? 그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책 펼치면 첫 페이지부터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저자가 대기업의 안정된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청약으로 자산을 30배 이상 늘린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 과정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진짜 실전 경험과 구체적인 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시사점과 독자들의 반응까지 마치 친구랑 수다 떨듯이 풀어볼게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책의 줄거리 진짜 사례로 배우는 청약의 모든 것. 이 책은 김태훈 베니아님이 자신의 부동산 투자 여정을 바탕으로 청약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자는 30대 초반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더 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요. 특히 청약,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는 그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여러 번 당첨되며 자산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이 책은 그 여정을 단계별로 풀어내면서 부동산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끔 청약의 기초부터 고급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줍니다. 첫 도전 데이터와 전략이 성공을 만든다. 책의 초반부에서 저자가 처음 청약에 도전했던 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요.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 아파트 분양 공고를 발견하고 자신의 조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하나하나 분석했대요. 저자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청약은 운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전략 싸움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경쟁률이 낮은 지역과 평형을 골라서 당첨 확률을 높였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다들 선호하는 84위 평형 대신 59위 소형 평형을 선택했대요. 왜냐? 소형 평형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쟁률이 낮거든요. 이 선택은 그냥 감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서 나온 거예요. 저자는 국토교통부의 청약 홈사이트를 매일 체크하고 지역별 분양 트렌드를 분석했어요. 심지어 그 지역의 교통망 확충 계획이나 신도시 개발 같은 미래 호재까지 조사했대요. 결과는요? 첫 청약에서 당첨. 그리고 그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하면서 약 2억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이 과정에서 저자는 청약 가점 계산법, 분양정보 수집 방법, 당첨 후 자산관리까지 상세히 기록해서 우리 같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청약 홈사이트에서 공고를 볼 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법을 알려줘요. 커뮤니티의 힘 행복 재테크 성공 사례들. 책의 중반부로 넘어가면 저자가 운영하는 행복 재테크 카페에서 만난 수많은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려 1000명 이상이 저자의 도움을 받아 청약에 성공했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이들은 저자의 조언을 듣고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 가족 부모님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의 민영 분양 아파트를 공략해서 첫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이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를 활용했는데 저자는 이 제도의 조건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이 부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을 정규 소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대요. 또 다른 사례로는 다자녀 가구가 나와요. 이 가구는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5인으로 높은 가점을 받아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저자가 추천한 청약 홈사이트 분석법과 경쟁률 낮은 59위 평형 선택 전략을 따라간 거죠. 이 가구는 당첨 후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서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대요. 이런 사례들 보면 저자의 전략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느껴지죠. 심화 전략 청약 이후 자산관리. 책의 후반부에서는 청약 당첨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저자는 당첨된 아파트를 단순히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늘리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저자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뒤 시장 호황기에 매도해서 3억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그 돈을 또 다른 분양 아파트 계약에 재투자해서 자산을 더 늘렸죠. 또 다른 경우에는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서 월세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 같은 다른 자산군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대요. 이 과정에서 저자는 양도소득세 계산법 기본 공제 2,500만 원 활용 같은 거, 대출 상환 전략이자율 비교나 중도 상환 같은 것들, 그리고 시장 흐름 읽는 법을 자세히 알려줘요. 특히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예를 들어 분양 후 23년 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 GTX 노선, 예정지 같은 곳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는 지역별 개발 호재, 신규 지하철역, 대기업 유치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노하우도 공유해요. 이 책은 단순히 당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더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실전 팁과 세부 가이드. 이 책은 청약제도의 세부적인 규칙, 가점제, 추첨제,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을 정말 쉽게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사례나 다자녀, 가구가 가점제로 성공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와요. 저자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경쟁률 낮은 아파트를 공략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청약 홈사이트뿐 아니라 네이버 카페 같은 지역별 부동산 커뮤니티, 분양 대행사, 은행의 청약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법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청약 통장 상품을 비교해서 이자율 높은 걸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죠. 청약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서류 제출 마감일, 자격 요건 확인 같은 것들이나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잘못된 주소 기재, 자격 요건 미확인 같은 것들을 피하는 법도 자세히 나와요. 심지어 청약 후 계약 과정에서 대출 상담받는 법,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 입주 후 관리비 절감 전략까지 세세한 팁이 가득해요. 더 많은 성공 사례들. 저자는 다양한 배경의 성공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면서 청약이 특정 계층만의 기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가 저자의 조언을 따라 지방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나와요. 이 사람은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이었지만 가점이 낮아서 추첨제를 활용했고 경쟁률 낮은 세종시의 한 단지를 골라 성공했대요. 또 20대 후반 미혼 직장인은 청약 통장을 일찍 준비해서 가입 기간 점수를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으로 당첨됐어요. 이런 사례들 보면 청약이 연령이나 경제적 배경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느껴지죠. 핵심 메시지: 청약은 전략과 준비로 가능성을 높인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요,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다예요. 저자는 청약 시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도 올바른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해요. 정보가 힘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정보의 중요성이에요. 저자는 청약 성공의 첫걸음은 분양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거라고 하죠. 청약홈, LH공사 같은 공공기관 사이트, 부동산 카페, 분양 공고를 적극 활용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청약홈 사이트를 매일 체크하고 지역별 분양 트렌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죠. 지역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실제 거주자 후기를 참고하거나 분양 대행사 상담으로 최신 정보를 얻는 방법도 알려줘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법도 중요하대요. 정부 공식 사이트 정보를 우선시하고 부동산 카페의 소문은 교차 검증하라고 하죠. 분양 공고 볼 때 전매 제한 기간이나 입주 시기 같은 세부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해요. 자신의 조건을 알자.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조건 분석이에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저자는 자신의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쟁률 낮은 지역이나 평형을 공략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짧으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같은 특별 공급을 노리고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를 활용하라고 하죠. 가점 계산기를 써서 자신의 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가점이 50점 미만이면 수도권 인기 단지보다는 지방 공공분양을 노리는 게 낫다고 하죠.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을 등록하거나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도 알려줘요.
끈기와 장기적인 관점. 세 번째 메시지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도전하면서 경험을 쌓는 과정이에요. 저자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하죠. 자신의 첫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배운 점을 다음 청약에 적용해 성공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첫 청약에서 경쟁률 높은 단지를 선택해 실패했지만 경쟁률 분석과 지역 선택을 바꿔서 두 번째 시도에서 당첨됐대요. 실패 후 조건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연장 같은 것들을 보완한 과정도 공유해요. 이건 우리에게 끈기와 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도구. 마지막으로 저자는 청약을 단순히 집어넣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봐요. 당첨된 아파트로 자산을 늘리고 그걸 재투자해서 더 큰 기회를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재투자한 사례를 소개해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린 뒤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비전도 제시하죠. 이건 단순히 집 한 채 얻는 걸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시사점 청약을 넘어 삶의 전략으로. 이 책은 단순히 부동산 청약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주죠. 첫째, 목표를 향한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에요. 저자의 청약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분석의 결과였어요. 분양 정보 수집, 조건 분석, 시장 트렌드 읽기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성공을 만들었죠. 이건 부동산뿐 아니라 커리어, 재테크, 자기개발 같은 다른 목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표를 세분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이 저자의 청약 전략과 비슷하죠. 새 기술 배우거나 자격증 딸 때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둘째, 정보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많고 복잡해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저자는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그걸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청약 홈사이트 공고 분석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정보 활용 같은 방법이 그 예죠. 이건 정보화 시대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유리한 기회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취업, 창업, 투자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기업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업계 동향을 조사하며 네트워크로 정보 얻는 과정이 이 책의 정보 수집 전략과 비슷하죠. 셋째, 실행력과 끈기의 가치예요. 저자는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수정하며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첫 청약 실패 후 경쟁률 분석과 지역 선택을 바꿔서 두 번째 시도에서 당첨됐죠. 이건 우리가 시험, 취업, 창업 같은 도전에서도 끈기 있게 도전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창업가가 초기 사업 실패 후 시장 분석을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저자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매번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태도를 강조해요. 넷째, 경제적 자유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줘요. 저자는 청약을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고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로 봤어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자산을 증식하고 그걸 재투자해서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했죠. 특히 한국의 높은 주거 비용과 치열한 경제 환경에서 이 접근은 젊은 세대에게 큰 희망을 줘요. 20대, 30대 직장인들이 청약으로 자산을 늘리고 그걸로 다른 투자 주식, 창업 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 책의 비전을 보여줘요. 다섯째, 커뮤니티와 공유의 가치를 강조해요. 저자는 행복 재테크 카페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1000명 이상의 성공을 도왔어요. 정기 세미나를 열고 회원들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함께 성장했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분양 공고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논의했대요. 이건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직장에서 지식 공유,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 지역사회 멘토링 같은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죠. 여섯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에요. 저자는 모두가 서울 강남구가 아파트를 노릴 필요는 없다고 해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가점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수도권 외곽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것을 세우라고 하죠. 이건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은 목표만 쫓기보다는 현재 역량에 맞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하며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독자들의 반응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가이드. 이 책 읽은 분들의 반응 정말 뜨거워요. 특히 부동산 초보자들한테 복잡한 청약 제도를 쉽게 풀어준 점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30대 직장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청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였는지 몰랐어요. 책 읽고 청약 홈사이트 처음 들어가 봤는데 내 가점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은 저자가 준 가점 계산 예시와 경쟁률 낮은 평형 선택 전략이 특히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독자는 저자의 사례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따라하고 싶었어요. 소형 평형 공략하는 전략은 초보자인 제게 큰 깨달음이었어요라고 했죠. 행복 재테크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자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책에서 나온 가점 계산법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됐어요. 이 책 없었으면 청약 포기했을 거예요라며 감사 인사를 남겼어요. 저자 커뮤니티에서 1000명 이상이 청약에 성공했다는 통계가 이 책의 실효성을 보여줘요. 한 회원은 저자 세미나에서 배운 지역별 경쟁률 분석법으로 세종시 공공분양 당첨됐어요. 이 책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결과를 만드는 가이드예요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저자가 추천한 청약통장관리법으로 이자율 높은 은행으로 옮겼고 자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라고 하셨죠. 다만 일부 독자들은 수도권 중심 사례가 많아서 아쉬웠대요. 지방 거주자 한 분은 수도권 외 지역 사례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지역별 정보 균형을 바랐어요. 그분은 지방 중소도시 분양 사례나 지역별 개발 호재를 더 다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죠. 또 다른 독자는 청약이 전략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운의 요소가 크다고 느껴졌어요라고 했어요. 특히 인기단지의 높은 경쟁률을 예로 들면서 전략만으로 모든 걸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래도 대다수 독자는 이 책이 청약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해줬다고 평가했어요. 저자의 친근한 문체와 실전 사례가 큰 동기부여가 됐대요. 한 독자는 책 읽으며 저자와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재미있고 접근 가능한 주제일 줄 몰랐어요라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저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실천 중심 조언이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줬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를 쭉 살펴봤어요.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높은 문턱을 낮춰주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전략은 초보자에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고 이미 청약을 시도해본 분들에겐 새로운 관점을 줘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혹은 부동산 투자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책 읽어본다면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많은 분들과 이 책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